광주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교사 성희롱 파문이 대학 입시와 수업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여름철 불청객, 해파리떼가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가 투자 선도직으로 지정돼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사들한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수시 모집을 앞두고 진학지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받은 충격 때문에 심리치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성폭력 피해로 충격을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또 다른 걱정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입 준비입니다. 학생들과 분리조치된 교사 11명 가운데 2명이 고3 담임이어서 이번 달에 마감하는 학생부 작성과 다음 달에 시작하는 수시 모집 진학 상담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의 조사 결과 다른 일부 교사들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 격리 조치되는 교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진학지도 경험이 많은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치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학이 끝나는 대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간제 교사 투입 등 긴급하게 학교하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교육청에 수사 의뢰가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은 사법 처리 대상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성추행 역시 범죄 사실의 경중을 따져 죄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강도가 셈에도 불구하고. 한편 학교 측은 오는 9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11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광주 풍암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심해지자 정부는 낮 시간에는 공사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 현장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주택 건물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 평범한 안전모조차 거추장스러울 정도입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안전모보다는 좀 확실히 가리키면 저런 모자를 쓰시고 하시는 게.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탓에 정상적으로 일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공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 터라 무작정 일을 멈추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분석 공정들이 또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죠. 대부분의 건설 현장은 말 그대로 중노동이 계속되는 곳이지만 여기서 일하는 인력 대부분이 5, 60대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현장 인력 10명 가운데 6명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만큼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지만 이렇다 할 제재보다는 현장 계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 이행 수칙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정해진 거를 저희가 건설 현장 감독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정부는 폭염이 심각한 낮 시간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민간 건설회사 작업장에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남해안에 해파리떼가 기승입니다. 여름철 불청객은 단골처럼 찾아오는데 쫓아보낼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투명한 물체가 가득 잡혀 올라옵니다. 가판 위에는 어른 손바닥보다도 큰 해파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 연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전남 등량만 서쪽 해역부터 고흥 남쪽 해역 일대에 보름달 물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달 27일. 주의보가 내려진 이 일대 해역에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100제곱미터당 평균 13개체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떼 출현으로 남해안 어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왕성하게 번식한 해파리들이 플랑크톤이나 치어를 잡아먹는가 하면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나 어구를 파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조업도 제쳐두고 제거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물을 던지면은 한 10분, 20분 되면은 금방 방금 보셨죠? 거기 그렇게 차버려요. 해파리가 이렇게 많아서 조업을, 금어기가 풀린 후에 조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해파리 수거 작업하러 나와 있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매년 이맘때면 전국 연안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으로 양식장이나 항만의 인공구조물이 해파리 발생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등량원 밑에 서쪽을 보시면 완도석도에서 많은 섬들 있잖아요. 거기 양식장 구조물에서 폴립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해류랑 조류를 타서 등량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량 발생하게 되거든요.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생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는 2022년에나 완료될 예정이고 대상 지역도 한정돼 어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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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나중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안팎에서 큰 변형이 확인됐습니다. 선체조사위 일부에서는 외력의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선조위의 활동 종류를 코앞에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기관실 옆에 위치한 핀 안전기실입니다. 선체 벽면 기둥이 앞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핀 안전기실 바깥에서도 선체는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로도 불리는 균형장치인 핀 안전기는 그동안 외부 물체에 의해 부딪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잘려나간 핀 안전기가 한계 각도보다 2배 이상 돌아가 있던 점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핀 안전기실 내부에서 이 같은 변형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 쪽에서 선수 쪽으로 그 핀 안전기 장치가 이동한 것 같은 변형을 확인했습니다. 선체 직립 이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이곳에 진입로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6월 말. 오는 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선체 내부를 점검하던 일부 위원들이 뒤늦게 이 같은 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선체가 바깥에서 안쪽이 아닌 선미에서 선수 방향으로 휜 점, 핀 안전기실의 천장이 울룩불룩하게 구겨진 점 등을 토대로 뒤에서 앞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충돌 흔적을 확인한 거죠. 직립된 선체를 차분하게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3일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의결할 예정. 기기결함과 외력설 등 여전히 다양한 이견 속에 이미 한 차례 의결이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서 아파트 면적 비율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4개 업체는 비공원 시설을 23% 이하로 줄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비공원 시설 비율을 18%부터 23%까지 줄인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정 제안서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검토해 최종 협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기반이 조성되고 에너지 스포츠파크와 체험파크 조성 사업 등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의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투자 선도지구에는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예산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호남 MBC의 공동기획, 지금은 남해안 시대. 오늘은 지방분권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남해안 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전략을 짚어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권역별 상생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시대를 맞아 남해안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에 적극적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상생발전 정책 협약을 맺고 남해안 상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남해안 해안 관광도로와 고속철도 조기 개통, 여수와 진주를 잇는 남해안 광역 경제권 구축,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지역 발전 정책 공동 연구 개발, 동서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등 6개 안이 구체적인 실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부산과 광주광역시가 포함된 4개 광역시도가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첫 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 축인 U자형 철도망 구축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목포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해서 각 근역별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은 보폭이 더 큽니다. 지난 2011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범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그리고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영호남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중권 시티투어 등 협력사업 추진, 사천에서 순천 간 고속도로 선형 개량과 확장, 국도 2호선과 19호선 확장, 진주 광양 간 전초라 조기 착공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중권의 광역에 걸친 그런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 자치단체 간에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이 협의회의 핵심적인. 이 같은 상생협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국정 기조 속에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정치력이 합쳐져 남해안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광주 등 지역을 연결하는 인천공항행 KTX가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행 KTX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계획이 포함된 코레일의 철도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원안대로 최종 인가했습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승객이 많은 KTX의 공항철도 열차가 지역을 오가는 인천공항행 열차와 같은 구간을 다니며 선로를 양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공항철도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좌석이 부족한 서울 지역 간 KTX도 추가 운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짧은 장마와 폭염의 여파로 광주 전남 4대호의 저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광주호와 나주호, 담양호와 장성호 등 4대호의 평균 저수율이 40.4%로 평년 68%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주호의 저수율은 24%로 급감해 심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엉터리 행정이 무작위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종합 감사한 결과
상수도 요금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3년의 소멸시효를 넘겨 결손 처리된 사례가 2만 2천 건, 5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용연지원 정수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부적정 행정 30여 건을 적발해 1억 4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 36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조치, 상수도 본부에는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이 내일 낮 12시 20분에 광주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에는 예비 경선을 통과한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 이해찬 후보가 참석해 집권 2기 여당을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과 자질 대결을 펼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와 권리당원 ARS,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가던 75살 허모 할머니가 견인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허 할머니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견인 차량 운전자 63살 장모 씨가 허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여수시 신덕동 신덕항 인근 해상에서 8톤급 낚시 여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체 일부가 파손됐지만 선박에 타고 있던 낚시객 18명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낚시 여선이 조류에 밀려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